책의 내용을 좀 볼 거예요. 책 페퍼는 7이고, 페이지는 425페이지. 쉘 스크립트 프로그래밍. 간단한 언어 내용입니다. 뭐, 반복문, 조건문,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책은 42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리눅스에서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서 우리가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실행 파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리눅스 자체에서. 우리가 우분투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반 사용자들이 얘기했죠. 배시 쉘을 사용을 한다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배시 쉘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실행 파일, 간단한 실행 파일을 어떻게 만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한 번씩 보면 저기 그 리눅스라든지 유닉스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원장님 프로젝트를 할 때 클라우드에서 이제 리눅스에서 실습을 할 건데 그럴 때 뭐 프로그램 각종 프로그램 설치라든지 뭐 설정이 있어요. 그때 보면 쉘 프로그래밍 코드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쉘 프로그래밍이 우리가 앞에 지금 현재 터미널 창에 우리가 저번에 ls 옵션 중에서 a 옵션 하나 있었어요. 숨긴 파일까지 보는 옵션이. 그러면 숨긴 파일, 시스템 관련된 파일 중에서 .bcrc 얘가 있었어요. 이런 설정 파일들이 다 쉘 스크립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면 파일 내용을 보는 건 명령어가 캐시 이름이 .bcrc 그러면 뭐가 코드가 간단하게 화면에 보여집니다. 코드가 뭐 환경 설정 파일, 얘는 각각의 일반 사용자들 홈 디렉토리에 설정되어 있는 환경 설정 파일입니다. 그럼 내용이 실제로 지금 현재는 크게 내용이 없어요. 거기에 보면 앞에 샵 주석절이에요. 샵이 주석입니다. 주석. 쉘 스크립트에선 샵이 주석이고 우리가 뭔가 익숙한 게 있죠. 익숙한 거. 스위치 케이스문, 그 다음에 뭐 보면 조건문, if문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법 구조는 프로세스는 똑같은데 문법이 조금 달라요. if문 보세요. if문. 그런데 우리가 보통 if, else 이렇게 하죠. 얘는 끝나는 게 있습니다. then 끝나는 게 fi, if를 거꾸로 한 거예요. 거꾸로 한 거. 이게 헷갈려요. 문법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여기는 세미콜론이 문장의 종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미콜론 사용 안 합니다. 그런 조금 우리가 if else문을 모르는 건 아니죠. if else문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알고 있는데 문법이 이제 다르다 이 말이에요. 문법이 그게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간단하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 환경 변수가 있는데 쉘 스크립트에서 출력은 echo라는 명령문이 있어요. echo 하면 화면에 출력한다 그 얘기예요. 그 중에서 대개 나오면 환경 변수가 환경 변수는 해당 시스템에 미리 설정되어 있는 변수들이에요. 대문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ll 대문자예요. 자바를 치면 뭐 상수 내장되어 있는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 설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 해당 변수다. 얘는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값들이다. 그래서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뭐 크게 사용할 내용은 없고 다 대문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 홈 한번 볼까요? 홈 현재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를 설정해 놓은 환경 변수가 홈이다. 그러면 여기 프롬프트 창에서 echo 바로 출력해도 됩니다. 그러면 HOME 이러면 해당 사용자의 달러사인 변수가 변수에 달러사인 기호 붙여야 됩니다. 변수에 달러사인 HOME 변수를 의미하는 게 앞에 달러사인 기호 붙어요. 그러면 현재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의 경로를 절대 경로로 화면에 출력을 해줍니다.
정도 지금 현재는.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코드를 작성하는 데에 우리가 어저께는 터미널 창에서 gedit 이렇게 불러왔었죠. gedit. 근데 이렇게 불러오면 뭐가 문제냐면 터미널 창에서 GUI 프로그램을 불러오기 때문에 터미널하고 얘를 같이 못 써요, 지금. 예? 얘가 지금 실행되어 있는 상태, 이 프로세스가 실행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gedit를 그냥 바로 GUI 환경에서 그냥 열겠습니다. gedit가 어디냐면 프로그램 표시에 가보면 gedit가 텍스트 편집기가 얘예요. 그걸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 보면 즐겨찾기 추가가 아마 있을 거예요. 저는 즐겨찾기에 추가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 즐겨찾기에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사진 쓰는 거. 그래서 요걸 이용하면 돼요. G에디터.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VI라는 명령어로 이루어진 또 편집기가 있는데 걔는 복잡해요. 사용하려면. 그래서 그냥 우선 여기서는 UI 프로그램 우리 엄마가 수업하는데 엄마가 사진을 왜 보내? 엄마들은 뭔가 또 사진을 찍으면 꼭 보내요. 아니 맨날 이 시간 수업 시간이라고 방해하지 말라 해도 까먹고 보내. 뭔 사진인가 모르겠어 또. 어디 가서 또 찍었나 봐. 자, 텍스트 편집기를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텍스트 편집기가 이제 사용이 되면 얘가 여기서 텍스트 편집기 하고 저장할 때 보세요. 지금 현재 우분투로 접속이 되어 있으니까 우분투의 홈 디렉토리가 먼저 화면에 보이죠? 그냥 여기다 저장하면 됩니다. 우분투 홈 디렉토리 우리 지금 현재 우분투니까. 그런데 어차피 저장해봤자 저장 안 될 거고 여기다가 저장을 하면 돼요. 자, 확장자는 저장을 하는데 확장자는 .sh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확장자 지정 안 해도 되는데 얘가 쉘 프로그램이다. 이걸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관례적으로 sh를 붙일 거예요. sh. 그러면 자, 쉘 스크립트는 이게 있어요. 변수고 뭐고. 자, 쉘 스크립트라는 걸 먼저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 맨 첫 번째 라인의 상단에 샵 느낌표 그 다음 슬래시 in sh 요걸 표시해 주세요. 요걸 샵 느낌표 in sh 요걸 먼저 적어주고 시작을 할 거예요. 요걸 먼저 자 위에 제일 처음에 샵 느낌표 빈 해당 빈 sh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빈 sh 그렇게 해놓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선 방금 전에 했던 출력문을 하나 출력해 볼까요? 우리가 항상 뭐 이러니까 항상 헬로우부터 작성하는 게 기본 원칙이니까 자, 그렇게 해놓고 저장을 아까 우분투의 홈 디렉토리에 하면 돼요. 그러면 저는 이걸 hello.sh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hello.sh 자, 우선 얘가 이제 디렉토리에 저장되어 있는지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저장되어 있는지 방금 전에 작성한 거 저는 hello.sh라고 만들어 놨어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얘가 실행 파일이에요. 우리가 어렵게 했었죠. 실행 파일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RWX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쉘 프로그램은 임시적으로 그냥 명령어를 이용해서 얘를 실행 파일로 변경 안 하고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sh라는 명령어예요. 얘가
쉘 스크립트로 이루어진 걸 이제 실행하겠다 이 말이에요. 실행 결과가 없어도 요걸 이용해서 이 도구를 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실행을 시키겠다 이 얘기입니다. 원래는 얘를 안 하면 이거 없이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실행 권한을 줘야 되는데 우선 우리가 이거 지금 파일을 여러 개 테스트하고 지금 번거로우니까 그냥 요 명령어 SAT 뭐 쉘을 수행한다 실행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걸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sh하고 뭐 hello.sh 그러면 GMD 라인에 hello 해서 저기 문자열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내용을 또 봅시다. 맨 처음 여기는 쉘은 첫 번째 변수를 한번 볼까요? 변수는 선언이 없어요. 그냥 할당하면 됩니다. 대입 연산자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변수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든 변수는 디폴트가 문자열이에요. 여기는 자료형이 없어요. 별도로 자료형이 없어요. 그냥 스트링입니다. 스트링. 선생님 그럼 숫자는요? 나중에 연산할 때 뭘 명령을 다시 줘요. 연산할 때만. 디폴트 문자열입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의 변수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리눅스는 정확하게 파일명이라든지 변수명 뭐든지 대소문자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파일명에도 소문자 aaa.txt와 대문자 aaa.txt는 다릅니다. 정확하게 대소문자를 구분하고 중요한 게 변수를 대입할 때 변수의 값을 할당하는 할당 연산자 이꼴은 공백이 있으면 안 돼요. 공백이. 얘는 변수의 값을 할당할 때 우리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코딩 할 때 저는 이제 이렇게 쓰기 한 칸씩 하기도 하는데 얘는 그게 취급이 안 돼요. 무조건 붙여 써야 됩니다. 그러면 변수의 값을 할당할 때는 얘가 이거 흡변해 줄라 했는데 변수 이용할 때 변수명 이꼴 값 이렇게 돼요. 값인데 어차피 얘가 기본이 스트링입니다. 그 다음에 해당 변수를 그러면 호출해서 사용할 때는 이용할 때는 변수의 값을 할당할 때는 변수명 이꼴 값 변수를 이용할 때는 달러 사인 붙여요. 변수명 달러 사인 변수명 이렇게 붙여요. 얘는 할당할 때는 안 붙입니다. 그냥 변수명 한글이 왜 안 돼? 변수명 이거는 이용할 때 이용시 불러와서 할 때는 변수명 이렇게 해요. 달러 사인은 헷갈리면 안 돼요. 요거 조금 헷갈려요. 변수명 이꼴 값 공백이 있으면 안 됩니다. 공백 없음. 한번 볼까요? 그러면 뭐 AAA라는 변수에 숫자 100 BBB라는 변수는 ABC 이렇게 한다고 치면 AAA BBB 그 다음 이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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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표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됩니다. 응. 응. 스트링이니까. 근데 응? 그냥 한번 듣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하세요. 왜? 얘가 특수한 경우야. 일반적인 건 아니라고. 그 헷갈리면 안 돼.
응? 얘 어차피 나중에 뭐 필요할 때 볼 거니까 코드를 이제 분석해서 대충 대략적으로 얘 왜 이런가 이런가 할 거니까 거기 얽매이면 안 돼. 그 헷갈려. 어? 대소문자를 아까 구분한다고 정확하게 구분한다고 했지. 대소문자를 얘는 대소문자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완벽하게. 응? 뭐랑 위에 그 샵은 추석 처리야. 응. 어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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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추석 처리인데. 얘 자료형이 없다고. 자바랑 헷갈리면 안 돼. 응? 뭐. 자료형이 없어. 그냥 문자 1이라고 변수의 값이 저장되면 무조건. 응?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 자, 시행 한번 해봅시다. 시행이 되는지. 어? 응. 왜? 여기 뭐지? 연산자제가 플러스 연산자를 이용했는데 얘를 그냥 기호로만 인식합니다. 문자로만. 연산은 안 한다 이 말이야. 다 무조건 스트링으로 인식을 합니다. 무조건. 그냥 기호로 스트링 자체로 인식하는. 연산은 조금 이따 할 거예요. 기호로. 만약에 얘가 100하고 ABC를 연결할 거다. 그러면 그냥 플러스 기호도 필요 없어요. 연결할 거다. 그러면 요건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냥 아이고 이래 뭐가 못되는 거였지? 왜 자꾸 선택 뭐가 잘못 눌러져? 실행 취소. 이거 계속 치려니까 번거롭죠? 키보드에 방향키가 있습니다. 아래 위로. 방향 위에 키 위로 가는 키 눌러보세요. 그러면 2.005가 나와요. 이전에 내가 쳤던 명령어 치면 돼요. 오케이? 편하니까 자꾸 치려면 귀찮으니까. 변수는 무조건 스트링이니까 자유의 공백이 없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달러 사인, 달러 사인. 만약에 달러 사인이 들어간 글자를 출력하려면 제가 지금 달러 사인이 변수를 이용할 때는 앞에 변수명 앞에 달러 사인 붙이죠. 근데 내가 달러 사인도 문자열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럴 때는 역슬래시를 붙여요. 그거 KF 문자라고 있죠? 그것처럼 역슬래시를 붙입니다. 얘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 T키는 줄바꿈 N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T나 줄바꿈 N일 문자열 T나 N으로 인식하기 쉽죠? 원래는 그렇게 인식하는데 얘가 그 문자열이 아니고 특수한 기능을 해주는 문자라는 걸 명시해주기 위해서 역슬래시를 붙이는 거예요. 역슬래시 얘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거기에 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줘도 되고 그 다음 출력할 때도 마찬가지로 에코해서 출력문을 사용할 때도 쌍따옴표를 붙여도 되고 근데 뭐 아까 얘기했죠. 달러 사인 자체를 출력할 거면 뭐 쌍따옴표를 붙이거나 아니면 변수명 앞에 역슬래시를 붙인다. 그래서 요걸 출력한다 이 말이 해당 요거 그 다음에 입력은 명령어가 있어요. read하고 입력 받을 변수명 그러면 됩니다. 입력 그러면 예를 들어 입력을 하겠다. 그러면 할까요? 뭐 값을 입력하세요. 그다음요 read 해놓고 name name이라는 변수에 값을 입력받아서 저장한다. 이 얘기 보내놓고 있고 name 그러면 값을 하나 입력받아서 얘네 출력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볼까요? 실행을 한번 해보면 값을 입력하세요. 뭐 그러면 공통이 처리됩니다. 리드 명령문이 값을 하나 입력하는 거다. 크게 쓰이지는 않은 크게 그게 간단한 변수하고 출력문 그 다음에 입력받는 명령문 그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숫자 이제 숫자 얘가 번거로워요. 제가 해보니까 사칙 연산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숫자는 얘가 기본적으로 아까 스트링 형태니까 숫자 계산을 하려면 명령어로 알려줘야 돼요. 얘를 뭐 숫자 형태로 변환을 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정수로 변환을 해서 연산을 하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연산을 할 우리가 사칙 연산 할 연산자가 있으면 그 앞에 expr이라는 명령어를 붙여줘야 됩니다. 사칙 연산할 때. 그 다음에 그 사칙 연산문 자체를 얘가 이름을 모르겠어요. 역다운표. 역다운표 어디 있냐면 숫자 1번 옆에 물결무늬 아래에 있는 게 역다운표예요. 그걸 감싸줘야 돼요. 그러니까 역다운표 expr 하고 그 다음 마칠 또 역다운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우리가 나머지 연산자를 구하는 퍼센트도 해당이 됩니다. 사칙 연산 기본적인 연산에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그게 사칙 곱하기 얘 아스테리크 별표 얘는 만약에 곱하기 할 거면 또 뭐 역슬래시를 붙여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리눅스에서의 곱하기는 뭐냐면 얘를 와일드카드를 해요. 여러분 와일드카드 용도를 한번 했어요. 오라클에서 like 연산자 사용할 때 뭐 퍼센트? 오라클 퍼센트인가? 그거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게 곱하기 연산자인 별표입니다. 별표 아스테리크. 그러니까 얘가 봤을 때는 얘가 아스테리크를 그냥 적으면 뭘로 인식하게 되냐면 얘를 와일드카드로 인식해서 연산을 잘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앞에 역슬래시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연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봅시다. 자 만약에 사칙 연산이 우리가 일반적인 일반적인 프로그램 하면 1분도 안 걸리는 걸 얘가 좀 심해요. A는 100, BB는 200. 그 다음 출력을 할 거예요. 그냥 만약에 AA 플러스 BB 한번 사칙 연산은 아까 나온표라고 했죠. EXPR 샵 AA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여기서 또 얘는 띄어쓰기를 해줘야 됩니다. 플러스 연산자를 치면 안 돼요. 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띄어쓰기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 꼭 해봅시다. XPR 샵 AA 마이너스 EXPR 아까 곱하기는 뭘로 하려 했냐면 앞에 역슬래시를 붙여주라고 했어요. 다음 EXPR 나누기는 그대로 나머지 연산자도 있다고 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우선 얘는 정수연산이에요. 정수연산이니까 소점 자릿수가 잘라버립니다. 만약에 10 잘라봐. 3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아까 여기는 DB가 자 계산 봅시다. 계산 시기
계산 시기 플러스 10, 그러니까 13, 그 다음 7, 그 다음 30, 그 다음에 3, 남은 연산제 1 이렇게 나와야 되네요. 결과가. 그랬더니 13, 7, 33, 1 그렇죠? 정수 연산입니다. EXPR 정수 연산. 필수 연산 따로 있어요. 지금은 정수 연산. 조금 번거로운 내용입니다. 연산이. 4차 연산하는데 표현식이 너무 길어요. 하는 거에 비해서. 이게 실제로는 우리가 리눅스의 쉘 스크립트는 기본 이제 문법 구조가 어디에서 가져갔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C 언어의 문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전에 만들어진 초창기에 만들어진 언어들이 조금 문법 구조가 뭐라 해야 되지? 까다로워요. 문법이 요즘에 만들어진 언어들은 형 변환도 알아서 자동적으로 해주고 내가 뭐 정수나 실수나 하면 알아서 정수로 바꿔주든지 실수로 바꿔주든지 뭐가 형 변환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조금 갈수록 뭐 자료형 전환 안 해도 알아서 자료형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이게 만들어진 언어들이 조금 더 융통성이 있는데 초창기에 만들어진 언어들이 조금 문법이 까다롭습니다. 앞에 처음에 만들어진 그 하드웨어 또는 운영체제에 맞추어서 이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까다롭고 얘가 이제 C 언어는 문법이 기본적으로 C 언어에 문법이 있는데 얘가 이제 C 스크립트 리눅스 상에서 간단하게 이루어진 프로그램이다 보니 그렇다고 C 언어의 문법을 그대로 쫓아가자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식을 조금 번거롭게 해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니 변수에 안 담고 계산하면 되지. 변수에 안 담고 계산 안 변수에 안 담고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요? 해보면 되지. 해보면. 궁금하면 실행을 시켜보면 되죠. 응? 해봅시다. 뭐, 몇 개? 30 맞죠? 32가. 아이가. 결과가 다른데? 맞나? 내가 뭘로 계산했지? 맞네. 응. 응. 변수에 꼭 담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사칙 연산. 사칙 연산. 그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계산 그 예제를 보면 보십시오.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아까 입력과 받을 때의 명령문에 read 명령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죠? read 명령어가 있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입력 형태를 또 받을 수 있는 건 파라미터 변수라고 있습니다. 파라미터 변수가 뭐냐면 자바로 치면 메인에 우리가 메인 함수 호출할 때 실행할 때 자바에서 프로그램 실행할 때 저기 입력값을 받을 수가 있죠. 배열로. 메인에 있는 string args. 그 형태가 여기서 이름이 파라미터 변수예요. 그러니까 아까 프로그램 실행할 때 그 뒤에 값을 공백 단위로 끊어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첫 번째는 파라미터 변수가 명령어예요. 해당 실행 파일. 실행 파일은 0번째라고 두고 나머지 줄 수 있는 값이 접근할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해가? $0, $1, 2 그렇게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 이제 리드 말고도 이제 파라미터 변수. 그러면 아까 우리가 지금 실행할 때 뭐 만약에 예를 들어 sh하고 8명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 aaa sh 이러고 나서 a, b, c라는 값을 준다. 얘네들을 접근할 때 샵 0은 요거는 aaa.sh가 이건 정해져 있죠. 파일명이 나머지가 샵 1이 a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접근한다 이 말이에요. 별처럼 접근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무조건 출력을 그냥 해보면 되겠죠. 얘는 샵 0, 샵 1, 샵 2 이렇게 3개만 4개 받아볼까요? 자 이래 놓고
실행할 때. 실행할 때 값을 안 줘볼까요? 값을 안 주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냥 공백으로 처리하겠다 이면 공백으로. 그러면 이거는 A, B 뭐 숫자 100 이렇게 받아온다 이 말이에요. 0번째는 항상 파일명 파라미터 파일명 파일명이 0번째입니다. 0번째. 변수 0변수 0변수 왜 보내요? 그게 파라미터다. 파라미터 변수 이름이 이제 파라미터 변수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그 다음 제어문을 한번 봅시다. 제어문은 형식이 된 다음에 fi 그러니까 if를 거꾸로 한 거예요. 만약에 if 문란이 있을 경우 중요한 게 대괄호 안에 조건을 넣습니다. 그런데 대괄호와 조건 사이에 이에 또 공백으로 구분이 됩니다. 뭐가 복잡해요. 쓰면 안 됩니다. 복잡.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또 if는 if 이렇게 적어야 돼요. 여기에 이렇게 적어요. 조건 그 다음 then 그 다음 fi 이렇게 끝납니다. 조건식이 그러면 책에 있는 것처럼 if 이렇게 각각 띄어야 됩니다. 각각 대괄호 사이가 공백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공백이. 자, 해놓고 then 그 다음에 실행한다. echo 됩니다. 뭐 예를 들어 그 다음 종료가 fi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 저도 얘를 해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헷갈려요. 헷갈립니다. 열기가 어디 갔나? 아까 이게 이거였나? 만드는 예제가 있는데 얘가 디스커션이 왜 안 열리? 자 봅시다. 얘가 붙이면 할당 연산자가 되니까 떨어뜨려야 되겠네요. 이것도 붙이면 대입 연산자가 됩니다. 아까 붙이면 대입 연산자.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에서는 이퀄리가 있었죠. 이퀄 두 개가. 그렇죠? 그게 이퀄인지 확인하는 건데 이게 그게 아니니까 붙이면 할당 연산자. 비교구문 조건식에서는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 다음 각각 대괄호 사이도 떨어뜨리고. 자, 한번 볼까요?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 8 뭐, 맞나? 답이 안 나와? 응? 그렇네. 답이 안 나오네. 아, 맞네. 이거 헷갈린다. 어디는 달러 기호를 붙여야 되고, 뭐, 이러니까. 빼먹. 100입니다. 맞죠? 달러 기호가. 응? 어.
달러를 안 붙이고 달러 뭐라고? 문제를 이해를 못했어. 응, 달러도 빼고 응, A 다음에 띄어쓰기랑 응, 는 다음에 띄어쓰기로 쓴 다음에 응. 붙인다고? 네. 붙이면 100. 그럼 걔가 계속 A에 100이 들어가 있잖아. 응, 응. 여기서 할당이 됐다는 말은 여기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true, false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물론 조건식이 있지만 true, false가 만약에 조건식이나 뭐가 없다 그러면 언어에서 false는 0이거나 값이 없는 거 정해지지 않는 거는 false에 무조건 값이 있는 거는 무조건 true값 얘가 값이 할당되어 있으니까 true값으로 인식을 합니다. 응? 다른 언어도 그럴걸? 기본적으로 다른 언어도 내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다른 언어도 응? 그럴 것 같은데 답으로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아, 요게 그러면 만약에 이거 한번 해볼까요? 값을 숫자를 입력받아서 짝수이면 짝수입니다. 출력 이렇게 할 거예요. 네, 사칙 연산하고 같이 한번 봅시다. 응? 숫자를 입력받아서 해당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입니다. 출력. 아니면 그냥 여기 이 부분은 우리가 만약에 아이고, 지금 이 부분 이렇게 썼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false 값에 해당하는 조건식 써야 되니까 if then 그다음 뭐 else then 이렇게 하면 됩니다. HEN 그때는 FI 이거 안 써서 오류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무조건 FI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yes, if then, else then 이렇게 그러면 이러면 되겠죠. 짝수입니다 출력하고 아니면 홀수입니다 출력. 그냥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달러 사인을 붙이는 변수에 달러 사인을 붙이는 언어가 뭐였더라? 아, PHP가 달러 사인을 변수에. 나는 언어를 전에 실무할 때는 중간에 언어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 회사에 언어가 들어오는 게 꼭 자바나 이런 거 들어오는 일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언어별로 뭐그 종류별로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전에 한번 그때 회사에 원래 실무 일할 때 SP PH 주종목이 PHP였는데 의뢰가 들어온 게 ASP가 있었어. 그러다가 또 JSP도 들어왔어. 어느 세 개를 동시에 하는데 코딩하는데 헷갈려가지고 왜냐면 여기 변수 붙이는데 PHP는 달러 사인을 붙이고 ESP는 샵 기호를 붙였는가 그랬어. 여기 코딩 JSP는 퍼센트를 붙이잖아. 이 세 개가 완전히 짬뽕이 돼가지고 막 그 코드에 ASP 코드에 막 ASP 문법을 쓰고 막 그 세 개를 동시에 하는데 정신이 없더라고. 헷갈려. 지금도 헷갈리네. 자바가 엊그제까지 위에는 자바 하다가 그 앞에는 또 파이썬 하다가 자바스크립트 하다가 정신이 없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한 언어가 조금 뭔가 정리가 체계적으로 된 언어를 하다가 스크립트를 하면 좀 헷갈려요. 얘가 앞에 S에 den이 없구나. S에 den 없습니다. 불문에만 den 있고 S에 den 없어요.
아, 쏘리. 문제를 풀 수가 없군. 조건식이 비교 구문이 다르네. 문자라고 수식 비교가. 내가 했었는데 깜빡했습니다. 이걸 하고 해야 되네. 자, 앞에 우리가 얘가 이 꼴로 문자를 비교해요. 기본적으로 얘가 수식, 응? 숫자 비교에는 조건식이 또 달라요. 응? 숫자 비교. 얘가 숫자일 경우는 그러면 Q 하면 이꼴이다 이 말이에요. 앞에 하이픈이 붙습니다. 응? 뭐가 얘가 이 이꼴이 우리가 일반적인 언어에서는 뭐가 이꼴이다 이 말이에요. 숫자 자료형 이꼴이 여기는 중간에 하이픈 있고 그냥 얘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얘가 기본적으로 스트링이니까 자료형이 별도로 없고 무조건 스트링이니까 산술 비교, 그러니까 숫자 형태 비교, 문자 형태를 그냥 나누어 놨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문자 열 비교가 되니까 그죠? 문자 열 비교. 그래서 산술 비교는 뒤에 걸로 하면 돼요. 그러면 크거나 같다. 어? 크거나 같으면 이 G2예요. G2. 그 다음에 G2. 얘가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걸 안 가르쳐줬구나. 숫자를 하나 입력을 받아서 예를 들어 이걸 입력을 받아도 되고 그러면 뭐 연산을 먼저 해야 되겠죠? EXPR.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수를 그렇죠? 퍼센트로 퍼센트 연산자로 해서 퍼센트 2로 그렇죠? 요걸로 일반적으로 짝수수 비교하니까 그렇죠? 그래 놓고 자, BB가 아까 뭐 마이너스 2Q 그렇죠? 그러면 짝수가 되려면 0이면 이렇게 됩니다. 짝수입니다. 그 다음 아니면 홀수입니다. 이렇게 이러면 되겠네요. 맞죠? 이 XPR 해서 연산할 때 XPR 해서 연산을 합니다. 연산을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 XPR 정수 연산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당 값이 0이면 짝수, 1이면 물수.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그래서 뭐 100이면 짝수입니다. 그 다음 3이면 물수입니다. 간단한 건데 조금 얘가 번거롭습니다. 조금 이거 얘를 여기가 게시판에 복사 붙여넣기가 안 되네. 여기가 가상 머신이니까 이게 번거롭네. 뭐 간단한 거니까 프로그램 우리가 만들 건 아니고 그 나중에 할 때 파일을 설정 파일 같은 거 보고 문구 보고 얘가 코드가 뭘 의미하는지 어느 정도 해석만 하면 되니까 그냥 요런 게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49분이니까 조금 쉬고 다른 거 뭐 반복문 뭐 한번 얘는 뭐 간단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else if 있죠? 그거는 얘는 여기에 else if가 단축되어서 나요. elif then 이렇게 중간에 else if인데 요거 하나로 묶어요. 그래서 elif입니다. else if가 아니고 그러니까 if then elif then elif then elif then else if 복잡한 게 아니고 문법이 달라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뭐가 이거다 이 말이 중간에 들어가는 게 elif then 조건 같이 else if가 elif로 바뀐 거 그 다음에 then 추가 그 다음에 보면 elif else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 책에는 아마 elif else가 가중 조건식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책에는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연습 문제 줄 테니까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책에 437페이지 얘가 조건식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게 조건식이 뭐가 조건식이 있냐면 요게 있어요. 파일과 관련되어 있는 조건식이 있습니다. 별도로. 왜냐면 얘가 쉘 스크립트가 리눅스 상에서 뭔가 파일을 읽어와서 뭔가 수행하는 게 훨씬 많아요. 일반적으로. 응? 파일을 접근해서 파일을 뭐 아니면 새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파일의 내용을 읽어온다든지 파일을 뭐 동작시킨다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파일과 관련된 조건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일이 제일 많이 쓴 게 요거예요. F 조건은 해당 파일이 존재하면 true값을 반환한다 이 말이에요. 파일이 존재하면 읽어와가지고 뭘 한다든지 그런 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는 lib라는 디렉토리 안에 cmd라는 디렉토리 안에 또 system에 cron 서비스라는 파일이 있으면 헤드하면 얘가 뭐냐면 파일을 읽어오는 명령어입니다. 우리 아까 파일의 내용을 읽어오는 거 우리가 썼던 게 컷이라고 했었죠? 그거랑 비슷한 게 헤드예요. 근데 헤드는 기본적으로 옵션이 없으면 위에서 10개 라인까지만 읽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파일의 내용이 많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을 내가 앞라인에 있다. 그러면 헤드를 쓰면 돼요. 헤드는 기본 디폴트 값은 10라인인데 여기처럼 하이픈 5 하면 앞에서 5줄만 읽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출력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읽어온다. 그래서 그 파일과 우리가 파일을 컨트롤하는 게 보통 시스템 관련된 쪽은 내용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게 파일 조건이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s 하면 파일 크기가 0 아니면 참 뭐 이런 걸 형식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보십시오. 그러니까 거기 환경 설정 파일에도 보면 파일을 읽어와서 뭔가를 하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하십시오. cron 서비스는 뭐냐면 예약 설정이에요. 예약 설정. 리눅스에서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프로그램. 뭐냐면 예약 설정이 우리가 윈도우에도 보통 예약 설정이 있는데 그러면 특정한 날짜나 시간대에 자동적으로 실행되도록 예약을 걸어 놓는다 이 말이에요. 예약. 그러니까 백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새벽에 백업을 하죠. 낮 시간대에 백업을 잘 안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 만드는데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가 자주 흐르되는 시스템이에요.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이 자주 변경되죠. 그럼 백업을 해놔야 돼. 잘못해서 백업 안 되면 만약에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사용자가 뭐 하루에 1명이야. 그럼 하루에 1명 추가되는 시스템인데 백업 안 해놨으면 만약에 혹시나 시스템이 날라갔다. 자료가 다 날라갔다 싶으면 뭐 하루에 1명 정도는 복구가 뭐 어떻게 설명해서 이상을 내주든지 하면 되는데 만약에 하루에 엄청 뭔가 사용자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져서 뭔가 빈번하게 막 글도 막 하루에 몇 번씩 올라오고 데이터도 중간에 변경되는 내용이 많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백업 해야 됩니다. 백업. 그러면 백업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는 백업을 잘 안 해요. 왜냐면 백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다가 백업하는데도 여기 리소스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잘못 실제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잘 안 하는 시간에 백업을 해요. 보통 막 주말 이럴 때. 그 다음에 새벽 시간대. 그러면 새벽 시간대 그러면 백업하려고 새벽 시간대 일찍 출근할 수는 없죠. 그래서 뭐 예약 설정을 걸어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크론이라는 시스템이에요. 예약 설정. 뭐 예약 설정 파일이 있으면 뭘 읽어오고 뭘 해라. 그 얘기예요. 예를 들면 해당 코드가. 그 다음에 케이스문, 스위치 케이스문이 있습니다. 스위치 케이스문. 우리가 앞에 쓰는 거. 그럼 얘도 그냥 보기만 하세요. 그러면 케이스에 뭐 해당 변수를 봐서 해당 변수 얘는 아마 아까 요거 파라미터 변수였죠? 첫 번째 프로그램명 다음에 들어오는 값이 문자열이 스타트이면 요걸 출력하고 스탑이면 요걸 출력하고 요걸 출력해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C 스크립트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장의 종료를 셈콜론으로 합니다. 그렇죠? 셈콜론 찍고 안 찍나? 갑자기 헷갈렸어. 안 찍는 언어도 있어.
파이썬은 안 찍어요. 그 또 헷갈려. 기본적으로는 찍죠. 따라 찍죠. 얘는 지금 안 찍고 있죠. 안 찍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세미콜론이 두 개란 말은 해당 프로그램을 에코문을 수행하고 나서 별다른 거 없으면 그냥 빠져나오겠다 이 말입니다. 그치, 브레이크랑 비슷한 기능을 한다. 앞에 어떤 코드는 세미콜론이 여기 예제가 없네. 여기 예제가 있었나? 세미콜론 하면 제가 언제 찍었냐면 예제가 어디 있었는데 여기 있었어. 여기 440페이지에 and or 조건식 여러 개인 거 440페이지에 뒤에 있구나. 여기 세미콜론 한 개 있죠? 응? 요거 세미콜론. 요거는 원래는 세미콜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아까 제가 if 그 다음에 조건식 그 다음 줄에 then이 있었어요. 근데 then이 한 줄 위로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세미콜론 자리가 문장이 종료가 된다. then은 원래 그 다음 줄에 있는 거예요. 한 칸 위로 올라와서 구분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 줄에 쓸 걸 한 줄로 쓰고 세미콜론으로 구분해 놨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여기서 그렇죠. 없으면 오류가 나는 거지. then은 밑으로 내리면 됩니다. 그게 그 내용이고 그거는 스위치 케이스문. 그러면 얘도 케이스문하고 뒤에 맞히는 건 케이스 문자 거꾸로예요. 아까 if도 if에 또 끝나는 건 fi. 얘는 케이스 그럼 케이스 반대. 응? 내가 끝나는 거 그겁니다. 그거. 그 다음에 여기 아스테리크 있죠? 별표. 응? 별표는 요거 아니고 그 외에 별표. 그러니까 별표가 와일드카드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요거 아니고 여기서는 뭐 우리가 앞에 배웠던 걸로 치면 디폴트랑 비슷한 기능을 한다. 그 얘기예요. 별표. 특별히 케이스는 그냥 내용만 보십시오. 그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and or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쓰던 그 일반적인 언어에서 쓰던 and or 아니면 하이픈 A, 하이픈 O 이렇게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and %, 그 다음 요 세로 짝대기가 파이프라인이에요. 파이프라인 %,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많이 쓰는 방향으로 쓰면 됩니다. 그냥 얘는 보면 됩니다. 그냥. 그 다음에 올게 반복문. 얘가 희한하게 또 번거롭겠어요. 반복문. 자, 얘는 포인 반복문이에요. 자, 포인 반복문이 우리가 뭐랑 비슷하냐면 자바에도 포인 있죠? 포인. 그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반복될 값을 나열해줘야 돼요. 오마이갓. 그러면 만약에 반복될 변수에 들어갈 값들이 범위가 이제 많으면 한 10,000개 되면 1부터 10,000까지 써야 되냐? 그건 아니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값을 나열해 줍니다. 그 다음 to하고 반복할 문장, 그 다음 마치는 건 on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게 있죠. 블록 부분이 중괄호가 블록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괄호가. 얘는 중괄호가 없으니까 to, done 이렇게 해서 블록 구분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for 인구 for 변수 인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1부터 10은 많으니까 5까지 출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인 이렇게 이래야 되겠네. 실행할 문장 그 다음 마침표 이렇게 자, 이래놓고 예를 들어 cnt in 해서 1, 2, 3, 4, 5 그 됐고 샵 cnt 이요 이미 그러면
반복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뒤에 있는 값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서 CNT라는 변수에 담아놓는다 그 얘기입니다. 뭐 다 끄집어내서 없을 때까지 false 값이 될 동안 false 값이 될 때까지 각각 나열해 놓은 값을 해당 변수에 해당한다 그 얘기예요.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기본 순차적으로. 한번 출력해 볼까요? 그러면 1, 2, 3, 4, 5 이렇게 되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왜? 책에는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문을 이렇게 써요. 그렇죠? 포문 이렇게 씁니다. 요거 제가 어저께 묵진을 해서 해봤는데 안 돼요. 안 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띄어쓰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오만 방법을 경우의수를 한 10가지를 써봤는데 안 돼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시퀀스라는 얘가 순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값이 만약에 반복될 게 많으면 이걸 다 나열할 수는 없으니까 시퀀스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러면 뭐 1부터 10까지 1시간에서 순차적으로 해당 변수의 값을 할당하겠다. 그렇게 됩니다. 이게 조금 그나마 낫죠. 그러면 SEQ 명령문을 한번 사용해 볼까요? SEQ가 잠시만요. 어저께 제가 테스트한다고 뭐가 있었는데 SEQ 이렇게 씁니다. 이게 정확한 문법을 안 적어놔서 책에 정확한 문법이 책에는 간단하게만 적혀져 있어서 SEQ가 이렇게 써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문법이 이렇게 돼요. 요걸 그대로 바꾸면 1에서 5까지 보세요. 낀 다음에 뭐가 달러 사인 기호가 붙습니다. 그 다음 괄호 열고 SEQ 시작 점 마지막 거. 그렇게 쓴다 이게요. 자, 이래놓고 한번 실행해 볼까요? 실행이 되는지. 1, 2, 3, 4, 5 그러면 뭐가 선생님 저는 짝수만 하고 싶은데요 하면 안에 if문 적어야 되겠네요. 반복문 안에 여문을 추가를 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요거 해놓으세요. 문법. 얘가 쉬우니까. 제가 아까 뭐 해놨지? 자, 그래서 테스트 과제가 있습니다. 심심하니까. 테스트 과제. 뭐, 안 돼? 뭐. 얘 테스트 과제 간단한데.